여러분, 혹시 어릴 때 학교 앞이나 동네 어귀에 있던 작은 빵집을 기억하시나요? 갓 구운 빵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싸던 그곳 말입니다. 오늘은 서울 성북구 한 골목에서 50년 동안 빵을 구워온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순희 할머니, 올해 74세. 24세 새댁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반세기 동안 한 자리를 지켜왔는지 그 속에 담긴 웃음과 눈물,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함께 들어보시죠.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그때 24살 김순희 씨는 갓 결혼한 새댁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신혼집도 월세 8,000원짜리 단칸방이었고 남편 월급은 3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매달 제때 나오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월급이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그때 순희 씨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빵집이었습니다. 사실 빵 만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일본에 계실 때 빵집에서 일하셨다고 해서 그분께 조금 배웠죠. 하지만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어요. 자본금 30만 원.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중고 오븐 하나, 반죽기 하나, 그리고 작은 진열장 하나로 만나 빵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팔린 빵이 딱 5개였어요. 500원. 그날 밤 남편이랑 둘이서 울었어요. 우리가 너무 무모했나 싶었죠. 하지만 순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했고 밤 11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가 되면서 만나 빵집은 동네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학교 앞이라는 위치도 좋았지만 순희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가 사람들을 끌어들였죠. 그때 동네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하루에 100명도 넘게 들락날락했죠. 돈 없는 아이들한테는 빵을 그냥 줄 때도 많았어요. 나중에 커서 갚아라 하면서요. 당시 크림빵이 30원, 단팥빵이 20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용돈 50원을 꼭 쥐고 와서 한참을 고민하며 빵을 골랐죠. 어떤 아이는 매일 와서 진열장만 구경하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집이 너무 어려워서 빵을 사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매일 빵 하나씩 챙겨줬어요. 순희 할머니의 빵집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었고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우리 빵집에서 첫사랑도 생기고 고백도 하고 이별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냥 빵만 팔았는데 사람들한테는 추억이 되었나 봐요. 1985년 순희 할머니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빵집 뒤편 작은 방에서 아이를 키우며 여전히 매일 빵을 구웠습니다. 아이를 업고 반죽하고 젖을 먹이면서 빵을 굽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랬나 싶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이를 돌봐주고 단골 손님들이 우유값을 보태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희 할머니의 가족과 빵집은 동네와 함께 자라났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온 나라가 어려워졌고 작은 동네 빵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이사를 가고 빵을 사는 사람도 확 줄었어요. 하루 매출이 1만 원도 안 나올 때가 있었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5년 순희 할머니에게 유방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술비가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 돈이 없었어요. 빵집도 문 닫아야 하나 싶었죠.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빵을 사 먹었던 동네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온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봉투에 돈을 넣어서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명씩 오시더라고요. 할머니 빵집 없으면 우리 동네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결국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수술비뿐만 아니라 회복 기간 동안의 생활비까지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그냥 빵만 팔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고마웠죠. 3개월 후 순희 할머니는 다시 빵집에 섰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네 곳곳에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빵 종류를 자랑하는 큰 빵집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어요. 우리 빵집은 너무 작고 낡았으니까요.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싶었죠.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5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맛, 그리고 변하지 않은 정성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빵집을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단골들은 여전히 와주셨어요. 할머니 빵이 제일 맛있다고 하시면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빵을 사 먹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빵집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매일 크림빵 사 먹던 김철수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제 만나 빵집은 3대가 함께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까지 같은 빵을 사 먹는 특별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올해 74세가 된 김순이 할머니. 50년을 한자리에서 빵을 구워온 그녀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았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하고 싶어요. 이 빵집이 사람들에게 추억이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요. 50년이라는 시간, 한 사람의 인생이자 한 동네의 역사입니다. 순이 할머니의 만나 빵집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정성껏 빵을 만들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되었네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 다니던 그 동네 빵집을, 그곳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오늘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 소중한 추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동네 가게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의 소재가 될 수도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